오늘 첫 소식입니다. 장미란 씨 등 제주 실종 사건을 2차례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자, 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던 A 경장의 모습을 잠시 보시죠.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입력 실수하시는 거 장미란 씨 실수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서명하셨습니까? 고백 인정하시나요? 자, A 경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유,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에 장미란 씨와 실제 통화를 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통신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통화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끝까지 자신이 통화를 했다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니까 실종팀이라고 하면서 장미란 씨랑 통화됐다. 그런데 장미란 씨가 본인은 잘 있고 신고자한테는 이제 자기 위치를 알려주지 마라라고. A 경장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통화를 했고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달까지 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의 주장과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바로 장 씨와 통화가 됐다고 설명을 해놓고 A 경장은요, 경찰의 전산망에는 실종을 해제하게 된 사유를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해제한다라고 입력을 했던 겁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앞서 A 경장은요, 역시 이것도 실수로 이렇게 입력한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명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팀장님.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제주 서부서의 A 경장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받았는데 2시간 반 만에 그 신고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통화를 했다고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통화 내역을 녹취를 합니다. 담당자가. 네네네.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던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혹시라도 또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아마 그런 사실이 없던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 기록을 막 보고 그 시스템에다가 올릴 때에 요거를 통화해서 대면에서 종결했다고 그러면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해서 입력하게 하면 그 기록이 삭제가 돼버려요. 네네네. 다른 서에서는 볼 수가 없다. 본인이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서 못 보기 때문에 아예 그 신고된 사항을 없애려고 허위로 사망했다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허위로 입력을 했는지 경찰 관계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뭐 끝까지 버티는 건가요? 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왜 저럴까요? 뭐 어떤 심리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고 본인은 실수로 입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트에 입력할 때 실수가 되질 않습니다. 어허. 체킹을 하고 본인이 기록을 거기에 사유를 써야 돼요. 네. 교통사고 사망 써야 되는데 본인이 썼는데 또 그 신고자한테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저 A 경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괘씸죄로 지금 더 자백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반성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형량이 강해질 수는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가 이 잘못을 시인 안 하고 버티자. 자백을 하지 말자. 어허. 그런 작전으로 가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어허.
실종 사건을 접수받은 것도 김 경장이고요. 스스로 거짓 사유를 적어서 종결해버린 것도 A 경장입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에 따라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론까지요. 자, 이를 걸러낼 검증 절차 또는 시스템의 허점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악용한 A 경장, 뭐 두 가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팀장님이 실제로 경찰에 몸을 담아 보셨으니까 그 시스템 악용하자면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은 것은 사실은 그 직원 외에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간 당직을 할 때 실종 신고 들어올 때 입력하는 거는 담당이 입력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해제하거나 종결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팀장이나 계장, 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팀장이나 계장, 과장한테 승낙을 받지 않고도 그거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결제가 사실은 내 위에 있는 팀장, 과장, 계장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제를 해야만 종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왔고. 네. 근데 왜 이 시스템은 해제가 같이 중요한 걸 종결하는 사항을 어째서 본인이 임의할 수 있는가? 네. 이거는 앞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네. 저렇게 고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위에 있는 팀장이나 계장, 과장이 결제를 한 뒤에 네. 종결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함을 시스템이 보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봐도 시스템에 명백하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허위 종결 사건을 두고 최근에 여권에서 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경찰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온통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의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가. A 경장의 어처구니 없는 저 행동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경찰의 이 실종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만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당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정권의 부담을 더 우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이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이대로라면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까 뭐 팀장님께서 여태까지는 별 문제 없었다라는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제주 서부경찰서만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전국에 비슷한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스템과 네. 그다음에 또 이것을 운영하는 이 담당자, 경찰. 자질이 없는 경찰. 예, 자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악의적인 네. 굉장히 나태한 이런 경찰관이 만난다면은 비슷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많다. 네. 그런데 이 경찰에게 막대한 권력을 안겨준 형사소송법 네.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또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이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간적으로? 네. 이렇게 허위 종결 사건을 통해서 이 막강한 수사 권력을 쥐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될 이 경찰. 그 경찰의 사건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사실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실종 신고 당시에 112 녹음 파일이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된 상태라는 겁니다. 또 장미란 씨의 경우 실종 직후 30일 지난 지점까지만 CCTV가 녹화되어 있고 지금은 석 달이 넘었죠. 이미 다 당시 모습은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한 경찰의 이 범죄 방지 시스템 또는 수사에 대한 기본 시스템으로
좀 용량을 늘리거나 좀 보존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저게 이제 보존 기간이 CCTV 같은 경우에 30일이고 112 녹취 같은 거는 3개월이 된다고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최소 1년 6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이상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사실상 CCTV 그 저장 능력은 용량을 늘리면 있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네. 용량을 최소한 6개월, 1년으로 늘려서 네. 사건이 나는 것이 당장 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 기간을 좀 연장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개월은 너무 짧고 최소한 3개월, 6개월까지는 늘릴 수 있게 저장 네. 용량을 확보해야만이 사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또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라는 게 강력 사건이라는 게 한 달 이내에 밝혀지기로 뭐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게 강력 사건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왜 미란 씨가 죽음에 이르렀느냐라는 겁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추정 이야기 들어보시죠. 범죄에 기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자살로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는 없는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할 거고요. 유서 같은 건 따로 안 나왔나요? 그거는 지금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새는 그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안에 또 유서가 또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이 또 들여다볼 수 있을지 그걸 좀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얘기를 들어봐도 범죄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왜 섣부르게 자살로 추정한다는 얘기를 꺼내는지 이 대목을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떠나 경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영화 보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좀 쉬다가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반주하다가 일단 저는 이제 먼저 자러 들어갔죠. 10시쯤에. 여자친구는 나 이거 남은 거 더 먹고 잘게 이러길래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없더라고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한테 말 못했던 뭐 서운함이나 뭐 화나는 게 있나 해가지고 커플이더라도 싸우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연락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제 하니까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죠. 뭐 저희 그래도 뭐 자주 다투긴 하지만 그때는 뭐 한두 달은 뭐 작은 다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저렇게 섣불리 자살이라고 추정을 얘기해도 되느냐. 남자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미란 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연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일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같이 와서 영화를 보고 반주를 즐기고 남은 과자를 먹다가 남자친구는 먼저 잠에 들고 자고 일어나 보니 여자친구가 없어서 황망한 마음에 여자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연락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유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돌아온 이야기는 자살이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자살이 추정된다고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도 되는가? 저는 그 생각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자살 추정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서부경찰서의 형사과장인데 뭐 그 사람은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딱 보면 압니까? 이게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그 형사과장도 직위 해제됐어요. 왜냐하면 서장, 그다음에 형사과장, 그다음에 담당 팀장까지 다 직위 해제됐는데 직위 해제된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도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장미란 씨가 37살 한창 나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동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남자친구랑 12년 사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같이 산 지도 1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남자친구가 장미란 씨를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렇게 불행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사람이 자기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할 때 유서라도 한 글자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자정 무렵에 나갔었는데 그런데 어떤 상태로 나갔습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갔어요. 예. 그냥 신발 신고 나간 것도 아니고 슬리퍼 신고 그다음에 핸드폰 하나 들고 그리고 나갔는데 이렇게 불행한 선택한 사람이 저런 행동을 갖다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제가 봤을 때 그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실종 신고가 15일 날 저녁 6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게 그 부경장이 자체 종결한 게 15일 밤 9시였는데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6일까지 장미란 씨의 핸드폰이 켜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자살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다행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주지검에서 같이 수사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제주지검에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어요? 그 제주지검 형사 1부에서 수사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다행이네요. 검사 같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경찰 단계에서 암정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자살로 추정한다. 물론 해당 경찰관도 범죄 혐의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살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꺼냈냐. 유서도 없는데 라는 대목입니다. 남자친구의 이야기와 또 오랜 베테랑 법조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지청장 출신 부장검사 하셨던 우리 곽규택 의원님, 검사적 소견으로 이렇게 자살 추정된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사인 미상이죠.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저렇게 사망 시간과 지금 발견 시간이 상당한 이 시간의 흐름이 있었을 경우에는 네네. 사실 정확한 사인의 규명이 부검을 통해서도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현재로서 지금 만약에 유서 같은 게 발견이 됐으면은 저런 자살 추정이라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유서 발견된 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범죄에 의한 타살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사의 기본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담당 형사과장이 나와서 자살 추정된다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거 뭐 수사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시간대나 그리고 그냥 아마 잠시 산책하러 나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로서는 타살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부장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의 또 경찰 출신 표창원 전 의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실무상으로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범죄 전문가 표창원 전 의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얘기를 보면 가족의 얘기를 보면 힘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스스로 극단적 선택할 만한 힘든 일 없었다. 근데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로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 특이 골절 등 타살을 시사하는 흔적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자살로 추정한다라는 건데 너무 단정적인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전 국민적인 사안을 그리고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투명하게 뭔가를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의해서 진실이 한 번 왜곡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를 안 했는데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고 그 사건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경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이제 그 장미란 씨가 뭐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전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더 하게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저기에 단정하지 않고 추정된다, 부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지금 약간은 이제 성급하게 좀 대답을 했다 이러한 좀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좀 모르겠습니다. 좀 그 경찰 입장에서 내용을 조금 보면은 뭔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진 못했지만 타살 정황은 더 이상가 없는 것으로 몇 가지 정황이 더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모든 시신
부검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타살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원칙적인 그런 원칙도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어쨌든 경찰이 한번 진실을 꼬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대목도 석연치 않아 하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현지인 의혹 제기. 제주 현지인. 해당 농장은 야자수가 빽빽하게 심어져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가 매우 많다. 장비 없이 남성 혼자 줄을 묶는 것조차 극히 힘들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미란 씨가 혼자 어떻게 뭘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게 저 지역을 잘 아는 현지인의 이야기예요. 줄기밖에 없는 식물이라 버텨줄 가지가 없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근 주민 얘기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밖에서 보기에도 안은 안 보이겠네. 김현정 의원님,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사인과 관련돼서 사망의 이유와 원인과 관련돼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수사의 국면입니다. 지금부터는 수사 사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 부모 경장이 왜 저렇게 허위로 종결 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네네. 그냥 그 실종자 처리를 했으면 알아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색이 들어가고 그럼 뭐 숙소에서 한 10분 거리 안에 있으면 바로 찾았을 것인데 왜 저렇게 처리했는지 뭐 저렇게 한다 해서 실적에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 정말 그 미스터리한 것이고 그래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하게 이제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렇게 그 수사를 부실하다 이제는 이제 뭐 부실이 넘어서 불법적인 그 사건을 처리한 거잖아요. 부경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이렇게 그 임계점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찰에서 그 뭐 타살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의 안이한 태도 이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사실 아까 우리 각교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수사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검찰 단계에서의 이런 보완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어졌을 때 과연 그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까지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이거를 정말 이번에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정말 뼈를 깎는 스스로의 그 혁신, 개혁들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도 좀 문제이지만 뭐 자치경찰제라든지 경찰위원회 이런 것들도 외부적인 통제의 제도인데 이런 것들 다 지금 사실 형해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실질화시킨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경찰 개혁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궁금한 게 문득 생겼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사건 지금부터 이제 수사의 영역이잖아요. 제주지검 형사 1부에서 검사들이 수사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이 한 달밖에 없어요. 지금 8월 말이라 10월 초면 검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9월 한 달밖에 없어요.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맘 같아선 수사 잘하던 곽규택 부장을 다시 검사로 복귀시키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수사하다가 사건의 진실이 복잡하고 매우 넓은데 10월 초에 검찰이 폐지돼버리면 제주지검이 갖고 있었던 이 사건 수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경찰로 갈지 중수청으로 갈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검에서는 일단은 그 9월이 가기 전에 그 끝내려고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사할 시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뭐 한 달이라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한 의지를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었으면 아예 수사한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은 공소만 하는 데라 수사권이 없으니까 안 되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니까 안 되고 중수청인데 이게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고 저는 그리고 막 기관 처음 시작이라 뭐 아직 세팅이 안 됐으면 결국 경찰로 내려가겠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나왔지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미란 씨가 목매사로 추정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민들 이야기가 거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무 자체가 일반 나무랑 다르다는 거예요. 가시가 뾰족뾰족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경찰의 넘버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직무대행이에요? 지금 경찰청장이 없잖아요. 아직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가 1년하고도 3개월째인데 경찰청장이 없어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해가지고 말이 검찰개혁이지 검찰을 암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경찰까지 개혁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경찰도 없앤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 생각이 들고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은 그 부경장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를 6시 한 40분쯤에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딱 2시간 지난 다음에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장미란 씨하고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보고를 누구한테 했냐면은 부경장이 자기의 상사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종 문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상사한테 보고했을 건데 이 실종 사건은요 원칙적으로 실종자를 대면하고 종결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김진 앵커 뭐 인기 좋고 그러니까 제가 김진 앵커 막 흉내내가지고 전화로 목소리 막 흉내내서 내가 김진이야 그러면 실종자가 그 실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종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담당 경찰이 실종됐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실종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걸 종결하는 게 원칙인데 이놈의 그 서부경찰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경장도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지만 서부경찰서 나아가서 경찰 자체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경장이 시스템 조작해가지고 마치 장미란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119 시스템에도 그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그렇게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경장의 계급이 경장이에요. 경장이면 높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순경 바로 위가 경장입니다. 그러니까 8급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경찰 시스템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른바 검찰개혁, 검찰암장의 결과인데 불안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두 분 경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제주에서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된 미란 씨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란 씨가 발견된 장소는 숙소에서 불과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내놓은 경찰의 일성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미란 씨의 가족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과연이라며 경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경찰관 모습부터 보시죠.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입력 실수하시는 거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쓰는 게 어떻게 실수죠? 일하기 싫었던 건가요?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유족분이 안도 끌어주세요. 반성하십니까? 과연 이 경찰관 한 명의 일탈로 볼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찰관은 일단 구속됐습니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었던 신병 처리를 경찰은 보여주기식이 급급한 것이었는지 긴급 체포라는 이상한 형식을 해서 석방이 됐다가 다시 구속이 된 겁니다. 이 절차도 황당합니다. 사건 최초 접수 당시 서장,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지휘라인 4명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통화했다더니 이 경찰관이 교통사고사로 허위 입력을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새롭게 알려진 대목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통화했다, 살아있다라는 그 통화 내역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대목은 왜 교통사고사로 허위로 입력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함께 보시죠. 장미란 씨 실종 신고 접수 약 2시간 반 만에 종결 처리.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종결 사고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놨다는 거예요. 통화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면서요. 그렇게 유가족과 통화했잖아요. 그리고선 교통사고로 죽었다. 사망 종결 시 다른 실종 수사관 기록은 열람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사건을 완전히 똘똘 말아서 암장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고 입력해놨다는 거예요. 유가족에게 조금 전에 미란 씨 멀쩡하고 가족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전화했다라고 거짓말해놓고 자기는 교통사고로 미란 씨가 사망했다라고 종결을 해버려서 다른 경찰관들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정말 황당하고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 생겼는데 어떻게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팀장이 이렇게 혼자서 임의적으로 사건을 다 종결하고 허위 내용도 기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시거든요. 이거 사건 암장이라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히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 이 실종 사건을 그냥 덮어버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유족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지금 장시간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렸을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혹여라도 이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 담당 부경장 개인의 일탈이다.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그동안 경찰의 어떤 권한이 집중되어 오면서 분위기 자체가 담당 경찰관이 내 사건은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경찰의 인식이 조금 지금 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사실 검찰 없어질 때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걱정했던 게 전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권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전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전권을 갖게 되면 혹시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 사건을 똘똘 말아 암장하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이었는데 그렇죠. 그 걱정이 지금 경찰 시스템상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실종 사건은 수사 사건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뭐 보안 수사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경찰의 어떤 권한이 집중되고 어떤 경찰이 스스로 내가 어떤 권력 기관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런 사안들이 생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실종 사건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귀찮은 사건 같은 것도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도 폐지가 되면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당연한 우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보안 수사권과 관계없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만 덮을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경찰이 권력기관화가 되면서 경찰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돼야 된다. 지금 그게 이제 국민들께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언제나 저희 돌직구쇼에서 대안과 대책을 고민하는 우리 김현정 의원님, 이제는 검찰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도 그랬고 장미란 씨 사건도 그랬고 경찰이 단순 실종 사건이든 강력 수사 사건이든 똘똘 말아 암장했을 때에 대한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실종 사건에서 보면 경찰관 한 명이 끝내기로 마음먹으면 시스템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지금 이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번에 지난번에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이 장미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그런 기강회의라든지 뭐 부실한 그런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분노의 임계치에 다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그 이제 이유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암장과 관련해서는 그 수사 단계에서의 그 사건 암장 관련해서는 이번 형소법에서 그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많이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완 수사권을 실질화시킨다든지 또는 이의 신청 받았을 때 재수사를 요구하고 또 재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모든 사건 기록을 이제 공소청에 이렇게 그 이첩시키도록 하는 등등의 그 사건 암장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을 했는데 이번 실종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단계 이전에 그냥 그 담당 그 부경장이 그렇죠. 그냥 사건을 허위로 그냥 종결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상급자들에 대한 상급자의 그런 그 감시나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대단히 허술한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 암장뿐만 아니라 수사 이전에 그 사건에 대한 이런 암장 관련된 그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반드시 그 담당 그 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상급자의 보고하도록 하고 또 그 감독관의 승인 하에서만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이제 10월 2일 되면은 수사권이 이제 경찰의 독점이 되잖아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경찰에 대한 불신,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지금 노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총리실 산하에다가 경찰 개혁과 관련된 기구를 설치할 것도 지시하셨고 어제 우리 당에서도 경찰 개혁 추진단을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경찰 전반에 대한 그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선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수사권 독점에 따른 그 경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싸우지만 도지구조의 여야는 머리를 한데 모으거든요. 우리 수사통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님의 지적도 정책통 김현정 의원님의 지적도 이 문제의 본질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문제다라는 본질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셀프 종결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이 경찰관의 행동을 보며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연락 안 닿는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기록 남겨놔도 업무가 늘어날 건 없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경찰도 모르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실종 해제한 건수에 따라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설명 어렵다. 경찰이 보더라도 경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찰에게 모든 걸 다 맡겨도 되느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미란 씨의 시신의 부검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부검 결과 보시죠. 자, 부검 결과 미란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문 소실로 치아 감정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통탄해할 일입니다. 지문 소실됐다는 건 그만큼 시신 상태가 많이 부패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방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늦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늦었다라는 뜻입니다. 치아 감정을 통해 미란 씨인 게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구책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경찰을 못 믿어서 자구책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픕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경찰 대응법에 공유됐습니다. 경찰이 전화로 신고할 때, 조사받을 때 반드시 통화 녹음하라. 실종 신고했다면 SNS 등에 알려라. 신고 내용 서문으로 남겨라. 믿을 만한 경찰 하나도 없다.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휴대전화로 바꿔야겠다. 등등 국민들, 시민들은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대변인님,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경찰이 자초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장윤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경찰 가족이 뭔가 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도 경찰이 뭔가 이제 그냥 허위로 수사 종결, 셀프 종결하면서 국민 신뢰를 굉장히 이제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있어서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경찰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 뭔가 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뭐 그 개혁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조금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한성수 국무총리가
실종 사고 관련, 실종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경찰 자체적으로도 뭔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더 국민들이 안심할 정도의 더 뭐 또 아까 뼈를 깎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뼈 깎는 거 하지 마 이제 뼈 깎는 거 하지 마. 뼈를 뼈가 깎는 없어요. 하도 노력이 깎아서. 필요하긴 합니다. 네. 하도 깎아서 뼈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정부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찰 시스템, 뭐 형사법 개정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문제가 네.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그건 아예 가져야 되겠죠. 불가능해요. 정성호 법무장관 말처럼 공수처의 일부 보안 수사권을 공수처 검사들에게 다시 주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법률 개정이잖아요, 어차피. 뭐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안 어쨌든 한다? 민주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니 큰 수사 기소는 분리가 됐으니까 네. 보안 수사권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민주당이 어떤 이제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예전에 한동훈 법무장 장관 때 네. 수사 등을 해가지고 이 등 하나로 우리는 막았다고 충분히 검찰의 기소 독점을 조금 정리했다고 봤는데 이 등 하나로 계속 정치 검찰 이 억지 기소를 해왔던 걸 한번 봐와서 뭔가 지금 이 단계에서 갑자기 또 이제 보안 수사권 다시 뒤엎는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른 측면에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한 말씀만 좀 네, 김 의원님. 덧붙이면은 이제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도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그 검사의 그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기소 독점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에서 미진한 것들을 영장 청구라든지 또 기소권을 통해서 또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보안 수사와 정권 송치와 관련된 것들도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중수청에다가 정권 송치와 보안 수사권을 주기로 이제 입법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중수청에는 또 검사들과 검찰 그 수사관들이 글로 이직해 가는 것이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있다. 중수청에 있다. 네, 그런 수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진국처럼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면서도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에서의 개혁은 당연히 그거는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 있어서의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실 수사나 자기 식구 감싸기나 이런 거 관련된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별도로 선진국의 그 유형들이나 사례들을 참조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들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